안녕하세요. 수미를 한연 이동훈 원장입니다. 보통 체형 교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필라테스나 이제 홈트가 생각나실 텐데요. 몸매 관리를 꾸준히 한다든지 체형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체형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하체 비만이나 생리통, 승마살, Y존 돌출, 앞벅지 근육 발달, 그 외에도 처진 엉덩이 개선과 안면 이 비대칭까지 체형 교정에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체형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우리 몸은 206개나 되는 뼈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죠? 우리 몸이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지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움직이기 위한 것인데,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관절과 근육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왼발을 뻗으면서 무게중심을 왼쪽에 쏟고요. 왼발이 바닥에 닿으면 오른쪽 다리로 바닥을 차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걸을 때 발과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하복부의 근육들도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도 상체의 다양한 근육들도 사용하면서 걷게 됩니다. 근육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걷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뼈와 근육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골반이 틀어진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골반 후방경사인 분들은 정상인 체형에 비해서 골반이 이렇게 뒤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체의 뒤쪽, 엉덩이 부분이 이완되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육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엉덩이와 뒷벅지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앞벅지는 계속 이완되어 있겠죠. 이런 이완 상태가 지속되어서 근육이 항상 긴장해 있는데 근육의 과긴장 상태로 인해 앞벅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엉덩이 쪽이 내려오면서 척추 기립근도 이완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걸으면서 자연스레 사용하게 되는 기립근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기립근이 없고 또 등이 평평하게 되며 등허리 부분이 밋밋한 평평등 자세가 됩니다. 이는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부실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자주 허리를 삐끗하는 케이스를 만들죠. 그 외에도 몸이 중심이 뒤로 누워있다 보니 종아리에 하중이 많이 실려서 종아리가 발달하기도 하죠. 또한 좌우로까지 틀어지면 무릎이나 발목, 발의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것 말고도 걸을 때 골반 및 허벅지, 고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 많아지다 보니 노폐물과 지방이 쌓여 승마살을 만듭니다. 또 요추에서 골반 넓적다리까지 이어지는 장요근이 계속 허리를 접고 있는 것처럼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축한 상태를 유지해서 떡처럼 뭉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골반 후방경사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체형의 변화가 만드는 여러 문제점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 중에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골반 교정으로 해결이 될까요? 여기서는 뼈가 아니라 근육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서 잘못 발달했던 근육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골반을 제 위치,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하더라도 근육들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발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골반을 돌려놔도 다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골반 후방경사인 분들은 발달한 앞벅지와 종아리로 걷게 되겠죠. 편평등 자세를 지내는 동안 목어깨의 무게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분등이 되거나 거북목으로 변하고 라운드 숄더, 승마살 발달 등이 있을 텐데, 이는 엉덩이가 뒤로 누워서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기 때문에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목어깨가 앞으로 나간 것인데요. 골반을 비롯한 하체가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상체가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다시금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후방경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체형적인 보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체형은 연결된 것이고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로 번지는 겁니다. 체형 교정은 바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크게 하나의 체형으로 생각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정 운동이나 필라테스, 요가 등과는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정이라는 것은 어긋난 뼈를 원래대로 되돌리게 하는 것인데, 그 뼈를 지탱하는 것은 근육이고 뼈를 어긋나게 위치시킨 근육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교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체형을 정확히 진단해서 이학적으로 체형이 돌아오는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가면서 몸 전체의 구조를 봐야 하는 치료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또 남자와는 다르게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되는데, 이때에는 체형이 아무리 바르신 분들도 폐하에 의해서 골반 주변에 체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골반이 상당히 틀어져 있다
있다면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출산 후에도 치골 통증은 물론 체형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산 후에 골반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과정에서도 원래 정상적이었던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임신하신 분들은 통증을 느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체형에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이 체형 교정을 받으면 참 좋지만 저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타이트한 하의를 입을 때 Y존이 돌출되는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엉덩이가 처진 분들, 허벅지나 종아리 콤플렉스, 허리선이 일자인 분들 이런 체형적인 콤플렉스가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생리통이 심한 분들, 목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목 어깨 아파서 따로 치료받고 골반 아파서 따로 치료받고 엉덩이 발달시키려고 PT 하시고 선을 예쁘게 하신다고 필라테스나 요가 하시고 사실 우리 몸은 적정 체중과 정상적인 체형을 가졌다면 평소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만으로도 근육은 고르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정상적인 근육의 발달 자체가 어디 틀어진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 이런 것들이 체형 교정을 받음으로써 미적인 부분과 건강적인 부분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볼록해야 되고 허리는 잘록하게 발달하고 길이끈은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허벅지만 발달하는 것, 종아리만 두꺼운 것, 승마살이 생기는 것, 운동을 안 했는데도 승모근이 올라오는 것, Y존이 튀어나오는 것 전부 유전이 아니고 체형적인 문제입니다. 내과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유독 생리통이 심한 것도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골반 교정이 아닙니다. 골반만, 목 어깨만, 척추만, 다리만 어떻게 해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정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혹은 딱 그 부분만 틀어지셨던 아주 특수한 케이스일지도 모르고요. 체형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정상적인 체형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생활 습관이나 체중의 문제, 내과적인 부분도 섞여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엉덩이의 과도한 돌출 혹은 엉덩이 처짐, Y존 돌출, 딥힙, 편평등, 하체 비만, 생리통, 무릎 통증, 일자허리, 승마살, 승모근 발달, 앞벅지 발달, 발목 통증, 거북목, 체형을 고치면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이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면 두세 가지로 금세 늘어나게 되니 꼭 체형 검사를 받고 내 몸에 생긴 변화들에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